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압박감이고, 현대사에서 외로운 것도 스트레스고,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것도 스트레스이고, 앞으로는 1인 가족, 혼자 사는 가족이 전체 인구의 36%에 해당되고, 노인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우리들은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미래를 예상이 돼요. 이게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어떻다고요? 더 받는다. 김정우 교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장기화 불경기되고 청년 실업이 많고, 그리고 이웃과 소통이 되지 않고,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든가 정보화 산업 속에서 우리는 실질적 세계를 사는 게 아니고 가상현실을 살기 때문에 만족감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내가 텃밭을 가꾸고 그곳에서 나는 농작물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고, 내 발이 흙에 묻고, 그래서 그 흙을 질감을 느끼는 그 농경사회에서 가졌던 그 실제감, 존재감,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우리 현대인들은 느끼는 걸까요? 오히려 시멘트 바닥과 고립된 공간 속에서 끝없이 인터넷만 뒤지고 있으면서 우리들은 많이 외로워하지 않는가요? 이런 점에서 우리 현대사회는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이렇게 외적, 환경적 자극이 오면 어떤 반응을 한다고요? 스트레스 반응을 하죠. 그래서 아까 1강에서 들으셨듯이 스트레스 반응은 2가지, 3가지인데 보통 2가지로 이야기하죠. 하나는 뭐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도망가요? 인터넷으로 가서 해피하고 또 술 마시고 게임을 하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피 반응이라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또 한 가지 선택은 공격하는 거죠. 아까 김정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리적 스트레스는 만성화되기 쉽다. 왜냐하면 계속 보고 싶지 않는 시어머니를 계속 봐야 되니까. 남편과 갈등에 빠지면 남편을 계속 봐야 됩니다. 이게 현실 문제가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보지 않는 선택이 1번 선택이고, 2번째 선택은 상대를 공격하는 거죠. 어떻게 공격하죠?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다들 분노하고 짜증내고 상대를 원망하는, 맞는 그동안 10년 해왔나요? 20년? 30년? 그래서 우리는 화를 잘 내는 그런 전문가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회피하고 공격을 계속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역 체계가 붕괴되고 약화돼서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손상을 받는다.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경 생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에 저장된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호흡이 빨라져요. 그래서 투쟁하든지 도망가는 준비 워밍업을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성적 스트레스는 계속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지하철 타고 가면 사람들 보면 어때요? 다들 많이 피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피곤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에너지가 소모가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기회도 갖지 않는 채 계속해서 이 문화 속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한 게 현대인들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죠? 명상을 하고 이완을 하는 거예요. 명상을 하고 이완을 하는 것은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위협적 상황에서는 교감신경계, 교감은 바깥 대상의 위협에 반응하는 신경계죠. 이것은 계속 우리를 소비하게 만드는 거고, 근데 소비가 됐으면 피곤하고 힘들면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만성적 스트레스는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해요. 계속 전기불은 켜져 있고, 계속 보기 싫은 사람 직장 가서 만나야 되고, 직장에 8시간 근무하는데 보기 싫은 그 직장 상사하고 계속 근무를 해야 되니 쉴 날이 없어요. 옆 사람 얼굴 봐보세요. 편안한가요? 안녕하세요. 얼굴 보니까 어때요? 웃는 얼굴 보니까? 네, 좋죠. 네, 그게 휴식이에요. 휴식을 하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화가 되면서 편안하고 좋은 느낌을 받고,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그 휴식 기간에 면역 체계가 복원이 되는 거고 에너지가 새로 생성이 되는 거죠. 봄날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나의 에너지가 점점 이렇게 새롭게 돋아나는 거예요. 봄날입니다. 여러분도 에너지가 그렇게 솟아나길 바라겠어요. 안녕하세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올 봄에는 에너지가 그렇게 솟아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솟게 하려면은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의사소통하는 연습이고, 갈등된 상사하고 의사소통하셔야 되고, 갈등하는 고 시어머니하고도 소통을 하는 기술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의사소통을 하셔야 돼요. 이제 독거 1인 가족이 많아지고 점점 우리는 외로울 때 가장 강력한 행복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게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친구하고 소통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덜 고통받고 행복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야 할 것은 이것은 바깥으로 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들이 사찰에 가고 친구를 사귀는 것은 그 친구를 통해서 나의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야 할 거예요. 뭐예요? 명상하는 겁니다. 명상을 하면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스트레스 관리하자는 것은 안으로는 명상을 하자는 거고, 바깥으로는 뭘 하자는 거죠? 소통을 하자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안녕하세요. 처음 만났군요. 그렇지만 아주 행복해요. 웃는 얼굴 보니. 이렇게 하는 게 소통이죠. 그러면은 명상이 왜 우리 시대에 그렇게 열풍이고 그런가? 그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상의 키워드가 이 심리학계에서 대두되면서 마인드풀니스라는 이 용어인데, 이 명상이 스트레스에 가장 효과적인 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명상은 뭐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명상이 과학과 결합이 되면서 명상 과학이다. 마음 과학이다. 기존의 서양 과학은 바깥 대상의 원리를 연구하는 게 과학이고 그랬죠. 근데 명상은 내면의 과학이라는 거죠. 공통점은 뭐예요? 과학과 명상의 공통점은 관찰한다는 거예요. 달을 관찰하고 세포를 관찰해서 기록을 하고. 근데 명상도 마찬가지로 명상은 바깥 대상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관찰하고 나의 내면을 관찰하기 때문에 이 동양의 명상은 서양에서 말하는 과학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걸 마음의 과학이다. 무슨 과학이다? 마음의 과학이다. 또는 명상 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알아차림 명상의 핸드북의 첫 출발점이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 명상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그것은 이제는 과학이 됐다. 이게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명상 과학의 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면 이 명상에 의해서 뭘 관리하자는 거예요? 내 마음을 관찰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자? 적극적으로 방치하지 말자. 적극적으로 뭐 하자? 관리하자. 우리 환경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게으르게 나 자신을 방치할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뜻이요. 그래서요 오늘은 인경 스님이 스트레스 관리 3가지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압박감이라든가 강박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전략은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present moment, 현재의 순간을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산속에 들어갈 수가 없고 스님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현재를 살아요. 현재 속에서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4가지를 관찰하라고 해요. 첫 번째가 뭐죠? 몸을 관찰해라. 근데 이 몸의 관찰의 가장 핵심이 호흡인 거죠. 그러면 호흡을 관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숨이 들어오면 들어온다고 알아차리는 거고 숨이 나가면 나간다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때 숨이 들어올 때 다만 숨만 있고 들숨만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스트레스는 아까 말씀했듯이 머릿속으로 시험에 떨어질 거야. 그 사람과 관계가 나빠질 거라고 머리로 뭐 하는 거예요? 예상을 하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상하고 판단한 것을 멈추고 어디에다 집중해라? 호흡. 판단을 멈추시오. 그러면 아무도 판단을 멈추지를 못해. 구체적으로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세요. 호흡에 집중할 때 판단은 자동적으로 멈추게 된다. 그래서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라. 이것이 명상의 제1원리이고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스트레스 관리의 제1전략이 된다는 거죠. 손을 내밀어 볼래요? 숨 들어 마셔봐요. 저 따라해봐. 숨을 들어 마셔요. 그리고 손을 들어 팽창. 숨을 내쉬고. 좋아요. 다시 한번 숨 들어 마시고 수축. 이번에는 눈을 감고 해봐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숨 들어 마시고 바로 어떤가요?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해져요.
왜 그러죠? 숨이 들어올 때 다만 숨이 들어옴만 있어요. 숨에 대해서 오직 다만 숨이 오직 only 숨만이 그곳에 있을 때 그렇게 알아차림할 때 그곳에 지혜가 생긴다. 이 염초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숨이 들어올 때 그러면 이때 명상의 대상은 뭐죠? 들숨이에요. 숨이 들어올 때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다만 숨이 들어온다고 알아차림할 뿐 그 위에 딴 건 없어요. 숨이 나갈 때는 다만 숨이 나간다고 알아차림할 뿐 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명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주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명상을 호흡 명상이다 부르는 거예요. 먹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숨 먹을 때 이빨이 움직일 때 음식이 들어올 때 다만 음식이 들어오는 그 현재의 순간순간에 알아차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음식에 그 씹는 그 행위만 그곳에 존재하는 거죠. 그곳에 딴 생각이 안 일어나. 그런데 스트레스는 그 순간에 딴 생각이 일어나거든. 아유, 오늘 오후에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차가 밀리면 어떠지? 라고 걱정이 들어오면 어떠죠? 그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스트레스 관리의 제1 원칙은 주의를 현재의 순간에 둔다 이 말이죠. 밥 먹을 때 그리고 숨이 들어올 때 그리고 걸을 때는 어때요? 걸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 걸을 때도 다리를 들어 올리고 이동하고 내리고 다만 다리가 들어 올리고 이동하고 내림만 존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주의가 집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 이야기를 들을 때 호흡은 어디에 있었어요? 제가 호흡이 어디에 있어요? 할 때 다시 호흡이 눈에 선해졌죠. 이것을 제 손을 따라서 해봐요. 숨 들어 마시고 그러면 호흡이 눈앞에 어때요? 선명해졌어요. 이런 것을 정경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정경. 예. 근데 제 이야기를 들으면 호흡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여러분들의 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인경 스님의 소리에 귀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때의 정경은 뭐예요? 대상은 소리죠. 새소리, 인경 스님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귓속을 파고들어요. 다만 그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주의가 그곳에 알아차림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를 배경이 정경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배경에 사진 찍어 보셨어요? 사진 찍어 보면 초점이 맞춰지면 어떻게 돼요? 그 이미지가 선명해서 그게 눈앞에 선명해지고 또 초점이 안 맞힌 것은 어때요? 흐려서 배경 처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호흡에 집중하면 호흡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이걸 알아차림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경스님의 소리에 귀에 집중하면 인경스님 소리가 어때요? 선명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의 정경은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일상의 삶 속에서 명상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현재의 순간순간 알아차림하는 거. 이 전략이 이 수행이 스트레스 관리의 몇 번째라고요? 첫 번째 원리, 첫 번째 전략이다 이 말이죠. 이게 초기 불교가 우리 현대인들에게 제공해 주는 첫 번째 전략인 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유식 불교예요. 대승 불교. 유식 불교 들어보셨어요? 유식 불교에서는 이 마인드풀니스 사띠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원래 사띠는 그 사전에 찾아보면 마인드풀니스도 있고 어웨어니스도 있어요. 자각이란 말도 있고.
그런데 사띠의 원래의 뜻은 메모리, 기억하다예요. 잊지 않고 뭐예요? 기억하다. 메모리, 뭘 잊지 않고 기억하냐? 예, 첫 번째 뜻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서 가져오는 거예요. 내 의식, 현재의 순간으로 가져오는 게 사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인드풀니스예요. 근데 그걸 한문으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념으로 번역했어요. 념. 예, 뭐라고요? 저 따라 해볼래요? 념. 서가모니불 따라해봐요. 시작.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빠르게.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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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모니 점점 작게. 모니불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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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감고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합장을 하고 코끝에 서가 코끝에 두고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점점 작게.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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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모니불. 예, 바로 기분이 어떠세요? 아까 호흡처럼 기분이 편안해져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일상에서는 사찰에 가면 염불. 염자가 바로 사띠고 마인드풀니스예요. 불은 뭐예요? 부처예요. 부처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염불은 뭐예요? 부처님을 내 코끝으로 내 현재의 이 순간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사띠한다는 말은 잊었던 가르침, 놓쳤던 가르침을 어디로 가져오는 거예요? 코끝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재의 이 순간에 불러내서 체험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그 부처님 가르침인데 유식경전에서는 두 종류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서 코끝에 세우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알아야 할 교법이요. 부처님의 가르침, 마땅히 알아야 할 가르침을 코끝으로 가져온다 이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세속적인 일도, 세간의 일도 끄집어 와서 가져오는 게 사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인드풀니스예요. 그게 알아차림인 거예요. 어둠 속에 있던 것을 빛으로, 알아차림의 그 인식의 빛으로, 지혜의 빛으로 가져오는 것이 알아차림이란 말이에요. 그 내면에 있던 그 저장되어 있던 팔식, 아레아식 종자에 들어있는 그 정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꺼내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스님한테. 좋아요. 알았어요. 옆 사람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죠. 옆 사람 보세요. 이야기할 만한지. 이 이야기를 해서 상담해 주는 거죠. 그러면 상담자는 경청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이야기를 그 상대방한테 이야기해요. 나 이렇게 힘들었다고, 나 이렇게 아파했다고, 나 이렇게 불안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어때요? 시원해져. 근데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현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아레아식 종자의 그 창고에 저장된 거예요. 창고에 너무나 많은 골동품들이 너무 많아. 더 이상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넘쳐나가지고 여러분 못 견뎌. 그러니까 창고 속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빠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또 누구한테? 아들한테도 이야기해야 되고, 또 누구한테도 해야 돼요? 친구한테도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친구는 어떻게 해줘요? 경청해주고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소통 능력이에요. 미래 사회는 소통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생존할 거예요. 그 소통 능력을 여러분들이 익히시고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렇게 남겨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 미래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게 억압되어 있고 어떤 게 그림자로 남아 있으며 어떤 것이 억압이 되어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려면 그게 끄집어내서 의식 위로 이렇게 떠올리기를 하셔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awareness나 mindfulness를 강조하는 것은 초기 불교예요. 그런데 이 초기 불교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유식 불교 하시는 분들은 유식 불교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식 불교는 심리 치료나 상담에 활용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의 저장되고 아픈 외상, 스트레스들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서 상담자한테도 이야기하고 친구한테도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사띠한다. 따라서 사띠는 꺼내서 이야기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사띠한다. 뭐라고 한다? 알아차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예.